자, 한 주택에 남성이 아주 새벽에 침입을 했다. 네, 이게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이었는데요. 이 제주시 한림읍의 한 이 주택에 한 남성이 침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집에 있던 흉기로 일가족 4명을 위협하고 또 집에 있던 흉기 2개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.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. 이 가족들이 잠에서 깨서 저항을 하니까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 겁니다.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. 자, 심지어 출동한 경찰마저 위협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집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가지고 경찰을 위협을 했던 건데요. 일단 이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니까 본인 차에 숨었었습니다. 숨어 있다가 이제 경찰한테 확인이 되니까 흉기를 막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고요. 경찰이 장봉을 가지고 이제 남성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본인 차를 다시 타고 달아납니다. 달아나서 그 과정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체포가 된 겁니다. 예. 저희가 이걸 말로만 설명드릴 게 아니라 경찰이 그때 상황을 고스란히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범인을 쫓아가던 이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순찰차가 앞 차량을 쫓고 있는 장면이고요. 해당 차량 계속해서 이 도주를 하죠. 그러더니 해수욕장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바다인 내렸어. 것 같은데 차에서 내려서요. 이 집에서 훔친 흉기입니다. 그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순찰차로 다가오는 모습까지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. 이 경찰은요, 이 차로 남성을 한 차례 들이받은 이후에 제압해서 체포를 했습니다. 아, 지금 제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예. 아이고, 참. 자, 이 영상만 봐도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남성 왜 그랬을까요?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또 술 먹었군요. 아니 술을 마셨는데 전 좀 황당한 게 지금 그 가족들을 생판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집안이라거든요. 거기 찾아 들어가서 흉기로 위협하고 흉기까지 또 빼앗고 운전하고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저렇게 대처까지 했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.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 정도의 그 술을 마셨다라고 하고 이 사건 전날부터 술을 마시긴 했다라고 하는데요. 글쎄요. 아무리 술에 취해도 이렇게까지 취할 수 있을까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네요, 진짜 저는. 자, 교수님 어제 저희가 사건 전해드렸는데 인천 현대시장 불질러가지고 상가 50곳을 다 태워놓고 기억이 안 난다. 아이 술이 왼수입니다. 뭐 이랬다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의 그 사건 전해드렸는데 아주 그냥 레파토리 아주 기억이 안 난다 진짜. 이 사람이 지금 뭐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협박하고 흉기 훔치고 차 몰고 가고 또 경찰하고 대치하고 하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스토리가 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심리는 범행을 저지른 그 범죄자의 자기하고 원래 자기를 갖다 분리시키고 싶어서 그냥 전매 특허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, 뭐 그 완전히 기억이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왜 자기가 그런 행위를 갖다가 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자기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갖다가 받는 것이 확실한 결산이 되겠습니다. 아, 제가 양 변호사님 그 보통 그 제주 뭐 타운하우스, 단독주택 이런 거 막 촬영하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나름 힐링을 좀 하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게 낮에 보면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 네. 만약에 진짜 새벽이 되면 주변에 인적도 드물고 아, 이거 좀 저런 갑자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. 평화가 공포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저도 뭐 휴가 같은 데 가서 그런 곳에 묵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술에 취한 남성이 들어와서 흉기로 위협을 하면 얼마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 무서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긴 하는데 결국 이 남성이 저지른 범죄만 해도요. 강도했죠. 근데 흉기 들고 특수 강도했죠. 음주운전해서 달아났죠. 또 공무원 경찰들까지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? 흉기를 든 상태로 지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까지 적용돼서 결국 법원에서 구속을 시킨 겁니다. 아, 네.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. 예. 자,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그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새벽에 들어가 가지고 네. 그 집에 있는 뭐 흉기를 집어들고 그걸로 위협을 했다는 건데 혹시 뭐 다른 걸 훔치러 들어갔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건가요? 일단은 다른 걸 훔치려는 시도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흉기 들고 위협했으니까 강도다 생각하시는데 강도는 뭔가 재산을 취득해야 강도거든요. 무슨 재산을 취득했냐?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맨손이었습니다. 그 집에 있는 이제 뭐 흉기 같은 걸 2개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그걸 놓고 나왔으면은 강도는 안 됐을 텐데 그 2개를 들고 나와서 죄명이 특수강도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
이 남성이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저 가족의 집에 왜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흉기만 들고 나온 건지, 물론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 안 난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믿기 어렵고 그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교수님이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. 술을 뭐 입으로 마시냐, 어디로 마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버릇치고는 인생을 망치는 그런 술버릇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새벽 2시 반에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?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렇지만은 그 남겨진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